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테이입니다. 네, 오늘은 컨설팅 분들이 어느 다른 직장들로 좀 이직을 하고 어떤 삶들을 그 뒤에 사는지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2013년도 상반기에 조인을 했는데 13년도 상반기 하반기, 12년도 하반기 분들의 데이터를 한번 수집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18년도, 19년도 이제 상반기에 입사하신 분들, 재직하신 지 한 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디로 이직을 했는지 과거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직 기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신 분들 기준의 재직 기간을 살펴보니까 약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대기업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실제로 3년은 좀 짧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거는 지금 재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빠져 있다는 거. 약 25%의 분들이 여전히 BCG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한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약 한 4.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평균 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재직 기간이 이제 3년 차를 넘어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3년이 됐을 때까지 나간 사람은 사실 20%가 안 되고 그리고 나가신 분들은 1년 차, 1년 반 차 때 나가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살펴보면 확실히 컨설팅 펌도 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분이 25%인 얘기는 75% 나갔다는 얘기긴 하죠. 근데 그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좀 더 재직 기간이 길어지는 트렌드는 확실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내용들은 컨설팅 펌 퇴사하면 어디로 가는지 나가신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많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직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죠. 서울 오피스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해외 오피스에 계신 분들도 많아서 비중을 보니까 50대 50이에요. 저랑 비슷한 직군 분들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 리더 혹은 프린시펄, 상무 아니면 이사 직급 분들인데 서울에 있으신 분들 절반 제외하고는 미국 오피스가 주로인 것 같고요. 싱가포르 오피스에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은 오래 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리더십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컨설팅 외에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투자 회사로 가는 거, 그리고 창업하시는 거, 빅테크 포함 스타트업들로 진출을 하는 것들이 가장 비중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도구님네 테뉴어에서는 나가신 분들은 좀 어느 직군들로 많이 가셨어요? 스타트업으로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간 사람은 아예 빨리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명확하신 분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창업을 해버리거나 뜻이 맞는 되게 초기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회사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PE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컨설팅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80% 이상이 PE고요. VC를 가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주로 약간 PE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VC를 가신 분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퇴사였습니다. 그래서 VC를 워낙 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컨설팅에 들어오셨다가 VC로 이동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VC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컨설팅을 레버리지해서 가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좀 더 펀드 사이즈가 큰 PE 쪽으로 많이 가신다. MBK, 한행컴퍼니, IMM 국내 3대 P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KKR처럼 글로벌 PE로도 이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PE색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거 외에는 창업하신 분들이 20%, 그 다음에 빅테크 포함해서 스타트업으로 가신 분들이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업하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갖고 자랑스러운 제 동기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 파운드 김영빈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다들 국내에서 생각하는 스타트업들을 혹은 쿠팡 같은 걸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빅테크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옐프, 구글, 아마존 이런 데처럼 현지 취업을 하셔갖고 오히려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밸류로 봤을 때는 몇천억 정도 되는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트렌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구님 그 테뉴어 분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회사를 많이 갔어요? 초기에 나갔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가신 분들이라서 완전 초기 스타트업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가 스타트업을 만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유명해진 스타트업의 높은 직급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연차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이제 헤드헌팅 제안 같은 것도 보면 컨설팅 3, 4년 차를 찾는다 혹은
컨설팅 5년 이상 차를 찾는다. 그래서 3, 4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팀장 정도의 직급이 있는 것 같고 5년 차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C레벨의 직급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높은 혹은 시리즈가 이미 많이 진행된 스타트업으로 가려면 아직은 연차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그 16%의 분들이 계십니다. 기타라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의과 대학을 다니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 나는 의사를 해야겠다 네, 라고 해서 의대를 다니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교수님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풀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교수님으로 가는 사례들을 좀 봤어요. 결국은 박사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인 사례들까지 컨설팅 펌에서 섭렵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를 기반으로 제자들을 키우겠다 라고 하셔갖고 교수로 가신 분들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레전드에서 등장했지만 항상 1년 풀을 보면 큰 기업의 패밀리 오너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그 기업으로 건너가서 임원을 하고 있는 그런 패밀리 비즈니스의 오너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신기하게 이곳저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네. 컨설팅 펌에서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 자신의 꿈을 찾아서 가거나 네. 아니면 이걸 레버리지해서 좀 더 새로운 영역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 MBA를 얼마나 많이 가나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들어가면 한 3년, 4년 하다가 MBA 가서 나의 새로운 재능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 살짝 뻥이고 네. 회사 돈으로 놀다 오죠. 저 또한 가진 않았지만 결국은 많이들 하는 게 MBA죠. 네. 근데 신기하게 MBA를 가신 분이 딱 16%밖에 안 됩니다. 컨설팅 펌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MBA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비중이 적은 수준인 것 같고요. 도구님 테뉴어에서 MBA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일단 MBA를 가신 분은 제 근처 테뉴어에서 한 명밖에 못 본 것 같고요. 아, 가신 분이 있어요? 한 분. 네. 준비하는 분도 사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비해도 MBA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MBA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이제 파트너님들 직급은 대부분 MBA가 많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이사 이상 리더십으로 가려면 MBA가 거의 필수였기 때문에 MBA를 다들 다녀왔다. 근데 지금은 MBA가 없어도 다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수가 아니게 되었고 MBA를 가는 2, 3년 기회비용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필수였죠. 승진을 위해서는. 요새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2년 동안 제가 갔다 왔는데 회사에서 그걸 2년으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승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MBA 필요성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는 게 현재의 사실인 것 같아요. 컨설팅 펌은 대부분 MBA를 간다라고 하면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스폰을 해준다라는 원칙이 있죠. 근데 그 가신 분들의 스폰 현황을 살펴보니까 한 분 빼고 아무도 스폰을 받지 않았어요. 다 자비로 그냥 MBA를 갔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MBA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라는 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MBA를 선택하시는 목적이 서울 오피스에서 일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그냥 일을 해보고 싶어, 혹은 유럽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지역을 옮기는 거에 밸류가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3, 4년 동안 일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면서 넥스트를 준비해보자, 약간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돈 내서 그냥 MBA를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고, 스폰을 받고 갔다 온 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공짜로 그냥 보내주는 게 사실은 아니죠. MBA를 너가 갔다 오면 회사에서 너의 학비만큼을 줬기 때문에 돌아와서 의무로 근무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이게 뭐 회사마다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경우에 사실은 상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족쇄를 차고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그 가신 한 분조차도 가는 이유가 되게 뚜렷하셨어요.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뜻이 있는 필드의 테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한국에서 사실 면접을 보고 가기는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가까운 쪽에 있는 MBA를 다니다가 인턴을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겠어라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조차도 회사의 스폰을 받고 가지는 않으셨다. MBA를 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는 건 사실 확실히 밸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컨설팅 펌에 있다가 나가는 분들은 어느 영역으로 가는 거고 얼마만큼 근무하고 MBA는 많이 가나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려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구님의 테뉴어와 저희의 테뉴어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스펙과 학점과 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점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